피션피플입니다. 이 시간에는 총알봉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기존에 봉돌이 보면은 고리봉돌이 주예요. 그런데 이 총알봉돌은 그 총알 모양을 가지고 있고 가운데 그 고리가 없이 그냥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채비 중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 채비가 문어할 때 앞에 눌러줘 가지고 앞에를 눌러주는 이제 그 항동총알을 이용한 문어 채비였는데, 이 뒷부분에 그 조금 밑걸림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완전히 좀 아까 그 좀 복잡한 부분을 깔끔하게 바로 연결이 되게끔, 부드럽게 연결이 되게끔 이렇게 그 어떤 총알 봉돌을 만들 필요성이 생겨서 이렇게 총알 봉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훨씬 깔끔하고 또 밑걸림이 될 확률도 훨씬 더 떨어지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거는 기존의 갑오징어 채비였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그 항동총알을 쓰기 때문에 항동총알이 이제 또 어떤 그 단가가 좀 비싸니까 조금 좀 무리가 가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도 자연스럽게 되고 또 단가도 좀 저렴하고, 그리고 쭈꾸미 채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래 부분, 이 부분이 항상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물론 쭈꾸미 같은 경우는 밑걸림이 좀 많이 없는 편인데, 그래도 어차피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채비 손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봉돌은 지금 5호부터 보시면 5호부터 5호, 10호, 20호, 30호, 40호 이렇게 5가지로 만들었는데요. 20호를 베이스로 사용하시면 돼요. 20호를 왜 베이스로 사용해야 되냐 하면요, 만약에 30호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20호에다가 10호만 더하면 30호가 되고, 또 40호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2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40호가 돼요. 연결이 돼서 부드럽게 다 같이 하나처럼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호 보통 그 봉돌들이 호스별로 엄청 많이 가지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면 무게가 또 엄청 나가고 그러는데, 이 같은 경우는 20호를 베이스로 해서 나머지 봉돌들은 한 3개 정도씩만 가지고 다니면 또 그때 조금씩 분실이 됐다 하면 그때 보충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채비를 이용해서 이제 우럭 낚시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비 소품들을 지금 놓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채비가 원줄이 한 1m 50 정도 이 길이가요. 1m 10 정도로 굉장히 길어요. 그래가지고 2단이에요. 앞에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바늘을 뒤에다 걸 수 있도록 그렇게 되거든요. 2단으로 일단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채비가 우럭 같은 경우는 그 어초의 높이가 보통 5m에서 8m, 그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 광어 낚시보다는 그 어초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채비가 만약 5m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초 자체는 그 가운데 막 그 구멍이 뻥뻥 뚫려 있거든요. 어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어초 같은데 그냥 집어넣으면 무조건 밑걸림이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5m에서 8m 정도 되는 어초 같은 경우를 피하려면 원줄이 봉돌이 떨어져 나가는 걸 피하려면 목줄이 걸려서 날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줄이 나가면 또 봉돌이 날아가기 때문에 원줄이 날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목줄을 좀 길게 해서 사용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목줄을 2개가 달 수 있는데, 목줄의 길이는 하나는 여기서 달아서 요 정도, 이 밑에 이것도 물살이 셀수록 맞으면 좀 더 길게 해줘도 되고, 물살이 좀 약하면 좀 짧게 해줘도 되는데, 보통 이 봉돌보다는 좀 더 길게. 그리고 두 번째 위에 있는 거는 좀 더 길어도 상관없어요. 뭐다 목줄을 묶어서 한 요 정도 길게 해줘도 상관없어요. 너무 길면 이게 처음에 투척을 할 때 봉돌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쭉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위쪽 부분에 줄이
돌아버려요. 감아버려요. 그래서 너무 길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위에도 이 정도 길이가 있어요. 이게 지금 기성품이 나와 있는데, 기성품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원줄의 두께가 한 20호 이하예요. 그래서 낚시를 할 때 그것도 잘 끊어지지는 않지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만들었는데 30호예요. 30호 같은 경우는 거의 끊어지지가 않아요. 한번 낚시를 가면, 출조를 하면 다 끝날 때까지 약간 스크래치가 가 있지만, 이게 그 다음에 사용해도 될 정도로 30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튼튼한데, 20호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한 번씩 식사를 하거든요. 중간에 한 12시 정도. 그때 한번 원줄을 갈아 주셔야 돼요. 기세가 좀 나 있으면 이게 중간에 한번 나가버리면 밑에 봉돌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위에 이제 합사 원줄, 그거 같은 경우도 계속 어초가 5m, 8m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도 막 스크래치가 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30호 정도의 원줄이라 해도, 이거는 그대로 두시고 합사 원줄을 한 1m 정도는 중간에 한번 잘라서 버려줘야 돼요. 그게 기성품이든 아니든 그렇게 잘라서 그냥 버려주셔야지, 계속 한 번씩 낚시를 하면서 한 시간에 한 번씩 그걸 보면은 조금씩 그게 스크래치가 가 있거든요. 합사도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은 무조건 버려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밑에는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원줄 보호캡과 연결캡, 이게 두 개를 달았거든요. 그래서 밑걸림이 잘 안 되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봉돌 호스를 그때그때 따라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밑에서 조금 밑에 일을 좀 여유 있게 줘서 여기다가 바로 일자 클립으로 해서 그냥 마무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물살의 상황에 따라서 봉돌을 바꿔 주셔야 돼요. 물살이 좀 세고 깊으면 좀 무거운 거,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게 40호인데 40호도 안 된다라고 할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10호 더 추가할 것 같다 하면 10호짜리를 하나 더 위에다가 다 달고 하면 되니까, 그거는 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도전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자세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이제 군산 비흥항에서 어락행호를 타고 배로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돌려서 달려온 곳인데, 어청도 같아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한번 바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2월 15일 15일이고요. 물때는 사물, 그래서 물발이 그렇게 적지도 않고 세지도 않은 딱 적당한 때인 것 같아요. 근데 힘이 안 세네. 힘이 그렇게 안 세. 이거 뭐야, 놀래미야? 뭐야,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어초에 진입하기 전에 입질이 살짝 왔는데 너무 힘이 없네. 이거 그래도 조금 사이즈는 있는데, 어초에 진입하기 전에 역시 입질이 오네요. 와, 첫수. 녀석. 깊다. 수심이 무지 깊어. 쳤습니다. 물고기가 입질이 와가지고 잡히면은 다시 바로 놓지 말고, 왜냐하면 거의 넣으면 다시 또 올리세요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한 마리 일단 걸으면은 그냥 올리고, 그 다음에 채비를 더 다시 만약 흐트러져 있는 거를 맞추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6m 어초인데요. 6m 어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9바퀴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물살이 지금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조금씩, 지금 현재 2바퀴를 돌렸는데 조금씩 해서 9바퀴를 지금 감아주고 있어요. 기어비가 7대 1인데
물살의 세기나 그런 것 따라서 매일 틀려요. 그런데 임의에 바퀴수를 자기가 정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 6m짜리 어초인데 9바퀴를 기준으로 해서 올리고 있어요. 지금 4바퀴를 올려고 있어요. 근데 서서히 물살이 지금 빠르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올려주면 돼요. 다 올라와서 뭐야 이거. 놀라면 어차피 힘이 좀 약하더라 했어. 다 올라와서 힘이 쓰는데. 쭈쭈쭈쭈쭈. 너무 작다. 그래도 우럭이네. 힘을 너무 못 쓴다 했더니 그래도 작은 우럭이네. 사이즈가 너무 좀 아쉽다. 큰 거는 아까 어초에서 너무 좀 줄을 느슨하게 줬더니 끌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데 작은 것들은 좀 힘이 못 쓰니까 지금 현재는 어초는 아니고 밑에가 좀 작은 아주 조그만한 여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기는 쉬웠는데 너무 작네. 힘 좀 쓰려고 하는 데에는 우럭이다. 우럭이. 뭐야, 광어야, 광어. 후차, 어이구. 아이고, 광어가 나왔네, 드디어. 아이고. 드디어 광어가 나왔어. 반짝반짝한 걸 해줬더니 얘가 반짝이에 또 반했나? 짠짠짠짠짠짠. 야이. 와, 오자마자 바로 밑에서 오네요. 지금 어초가 너무 작은 거라서 좀 밑걸림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은데, 보통 아까 처음에 낚시를 할 때는 굉장히 어초 밑걸림이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은 뭐 너무 작은 거라서 심하지가 않네요. 이거 사이즈가 큰값인데 왜 이렇게 안 나와? 힘드네. 힘을 써. 광어다. 빠져버렸다. 줄이 터져버렸네. 사이즈가 엄청 컸는데 광어가. 그거 이제 드롭봉을 하느라고 당겼더니 목줄인데 8호인데 끊어져 버렸네요. 들채로 뚫까 그랬네요. 아깝네. 하여튼 엄청 사이즈가 커가지고 손맛은 되게 좋았어요. 후차. 깊어. 수심이 깊어. 두레가 나왔어. 뭐 멸치까지 잡아먹고 있네. 이야. 지금 우럭 같은 경우는 3마리 다 위에 있는 빨간 걸 물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에서 많이 떠서 물기 때문에 너무 바닥 쪽을 노리지 말고 바닥에서 살살 돌려서 끌어올릴 때, 그때 많이 입질이 오니까는 너무 바닥을 긁지 말고 약간 위쪽에서 끌어당기면서 잡는 게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 거기다 올라왔어.
아따, 오이쭈. 어이구. 역시 사기 때 끌어주니까 무는 거네. 끌어주니까 물을. 머리 광어 같아. 아무리 봐도 힘이 엄청 세. 약같이 드롭봉 해가지고 괜히 떨어뜨리지 말고 큰 거는 으아 다 힘세네. 오 힘세. 큰 거는 건지자고. 아이고. 아따 깊어가지고 끝이 안 보이네. 끝이 안 보여. 아 우럭이네. 우럭 큰 우럭이야. 오씨. 오 드디어 큰 우럭 잡네. 아따. 드디어 우럭다운 우럭이 나왔네요. 어우. 저는 뭐 워낙 힘이 세길래 광어 큰 거인 줄 알았더니 우럭이에요. 어따 진짜 낚싯대가 튼튼하게 망정이지. 이거 장난 아닌데. 오이구 엄청나게 힘쓰네. 야 이게 뭐지? 힘들다. 수심이 깊으니까 얘보다 크면 뜰채 뜨던지 해야지. 이거 팔 아파. 이거 아니. 와, 눈깔이 튀어나오네. 눈깔이 튀어나왔어. 와, 눈이 뿅 하고 튀어나왔네요. 얼마나 큰지. 네. 와. 오늘 어떤 거 썼는 거리요? 네. 웜은요, 금색 웜이요. 금색 웜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제 자리가 우측 제일 앞쪽인데, 지금 현재는 배들이 막 앞으로 진입할 때도 있고 옆으로 진입할 때도 있고 또 뒤로 진입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로 앞으로 진입하는데, 앞에서 낚시를 하실 때는 최대한 준비를 빨리 해놨다가 빨리 먼저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바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작은 조각들 사이에서 나오는데 빨리 그 포인트를 지나쳐 버리기 때문에 미리 그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바로 집어넣어야 되고, 좀 뒤쪽에 계신 분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좀 많이 있어요. 배들이 막 빨리빨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앞에 지금 낚시 할 때는 굉장히 제일 먼저 준비를 빨리 해가지고 그걸 투척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좀 늦으면 포인트가 지나가기 때문에 걸림도 생길 수 있고 또 고기도 좀 잘 잡히지 않고, 그래서 좀 준비를 앞쪽에 있었을 때는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템포가 늦어버렸다 하면 차라리 다른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 분을 더 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 빨리 집어넣고 그래야만이 좀 더 많은 수를 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야? 얘는 너무 작아서 방생. 혀가 다 튀어나왔네. 후추. 빨간 거 먹었어요. 이제는요. 골고루 먹는구만 이제. 이거 뭐야. 에이, 연장을 써야 되네. 꼭 그래, 연장을 써야 돼.
살이 통통으로 오른 우럭입니다. 오늘 굉장히 조항이 저조했어요. 여러 가지 뭐 사유로 해서 굉장히 조항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이 배에서는 장어는 한 것 같아요. 많이 잡지는 못했지만,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잡았는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자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낚시를 일단 마쳐봤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조항이 좋지 않았어요. 몇 건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물살도 사물로 굉장히 좀 사물에 비해서 좀 물이 좀 많이 너무 좀 안 흘렀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물이 좀 흐를 때 그때 좀 입질이 오고, 마지막에 물이 흐르지 않을 때 입질이 안 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오신 조사님들이 평균적으로는 한 5마리 정도밖에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마리 정도를 잡았는데, 10마리가 겨우 장어냐. 보통, 뭐, 다른 배, 예를 들어서 좀 잡힐 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수가 잡히는데, 바다 같은 경우는 항상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많이 잡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처음에 이제 출처하신 분들은 이제 그 용어를 잘 몰라요. 처음에 선장님이 이게 몇몇 회라고 이제 6m요, 8m요 이렇게 이제 마이크로 방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어초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6m면 6m를 올려주는 건 아니고요. 물살의 흐름이나 그다음에 이제 어초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 식으로 이렇게 또 요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마지막에 꼭지점이 있다고 했을 때, 배가 어느 위치에 갈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물살이 또 흐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m다. 그러면은 그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진입하기, 이제 어초에 진입하기, 여기 어초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진입하면서 6m다 하면, 이제 시작될 때 여기서, 어느 정도 몇 바퀴를 돌렸을 때 밑걸림이 발생하지 않더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기어비가 7.1대 1인 릴을 사용했을 때 8바퀴 정도를 만약 기준을 잡았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거를 이제 물살에 따라서 다 틀려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또 릴에 따라 틀리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딱 몇 바퀴를 정해서 딱 해봐요. 그랬을 때 이 목줄이 나가기 때문에 밑걸림이 발생해도 관계가 없어요. 어차피 원줄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봉돌도 그대로 안전하기 때문에 자기가 테스트를 해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바퀴 6m 기준에서 8바퀴다. 8바퀴를 돌렸을 때 제일 위에 걸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8바퀴를 기준 이제 머릿속에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8m요 딱 이런 얘기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12바퀴,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12바퀴를 동시에 그냥 올리지 마시고 이제 제일 앞에부터 진입을 하거든요. 그럼 자기 위치가 있어요. 자기 위치가 제일 앞에냐, 제일 뒤냐. 제일 뒤에 같은 경우는 한참 기다려야 돼요. 자기 앞으로 다가올 때. 그럴 때 이제 앞 조사님들이 바닥에 막 걸리거든요. 그걸 잘 보세요. 그러면 걸리기 시작하면서 진입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조사님들이 앞에 딱 걸리거나 조사님들이 감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따라서 감는데, 그걸 어느 정도 어치에 왔을 때 감아줘야 거기서 입질이 오지, 미리 너 감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진입을 해서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어초를 타고 넘어가고 있는데, 넘어가서는 만약 8바퀴 돌렸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 상태에서 좀 이제 입질이 지금 오늘 출처했을 때도 거의 입질이 어초에서 별로 오지 않았어요. 조사님들 대부분 다. 그래서 입질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서 릴을 풀어져 버리면은 어초가 아까 말씀드렸던 망처럼 이렇게 떴던 구멍에 빠져가지고 그것도 걸려버려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절대 내려주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입질이 잘 올 때는 안 걸려요. 잘요. 왜냐하면 이미 고기를 잡았고 그 순간에 지나가 버렸거든요. 고기를 한번 잡으면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늦었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이미 잡았기 때문에 당연히 밑걸림이 걸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기가 잘 잡힐 때는 밑걸림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기가 안 잡힐 때는 완전히
뜯기다가 하루 종일 뜯기다가 벌 못 보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메타, 선장님이 몇 메타 그 얘기했을 때 그걸 반드시 듣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바퀴 수, 만약에 6m에 8바퀴다. 그럼 8바퀴 수. 그 다음에 7m에 뭐 10바퀴다. 그런 식으로 자기가 나름대로의 그 바퀴 수를 딱 정해놓고 낚시를 하시면 미끌림이 그 발생하지를 않아요. 거의 발생하지 않고 뭐 한두 번 발생했다 하더라도 목줄이 나가기 때문에 봉돌이 나가는 상황은 발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봉돌을 사용하실 때 봉돌에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어떤 다른 채비 할 때는 굉장히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봉돌보다는 어떤 낚시의 그 운용법, 우락낚시 특히 그러거든요. 그 낚시의 운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가 진입을 할 때 처음에 말씀드린 제일 앞부분에 쓰신 분들은 이제 배가 통상적으로 앞부분으로 진입할 때 앞부분부터 진입을 하니까 물론 뒤에부터 진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앞부분으로 진입을 보통 많이 한 80% 정도 하는데 그러면은 한 10호 정도나 더 무겁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앞부분은 바로 진입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만 잘못하면은 늦게 하거나 뭐 다른 거 뭐 하지라고 좀 늦게 진입하면 5초에 빠져버려요. 그럼 바로 미끌림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한 파스는 또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서신 분들은 그거 항상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좀 봉돌을 좀 무겁게 가야 되고 중간에 서신 분들이 좀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이제 그 진입하는 과정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배가 반드시 어초를 반드시 지나가는 게 아니고 선장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진입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바람이나 물살에 따라서 배가 밀려요. 그래서 앞부분이 정확하게 어초에 들어갔다고 해도 뒤로 갈수록 어떤 경우는 잘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포인트에 진입을. 그리고 또 반대가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낚시를 이제 그 우럭 낚시 같은 경우나 뭐 우럭이나 광어 낚시를 하실 때는 한 배를 좀 여러 번 타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잡을 때 그 선장님이 그 배를 운전하는 그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잘 나오는 또 자리가 있어요. 그 선장님만의 스타일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같은 배를 한 서너 번 타보면 진짜 또 제일 잘 잡히는 자리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그런 어초를 위주로 나갔는데 어초에서 고기는 잡히지가 않았고 무너진 침선이나 무너진 어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높이가 뭐 1m, 2m, 3m 이 정도 수준 되는 데서 오히려 입질이 왔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거기서 입질을 못 받았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한 마리는 먼저 잡아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라면을 먹고 한 바퀴를 돌았는데 저만 한 마리 잡고 다른 분들 보통 두 마리 잡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심을 먹고 그 다음부터 다른 분들이 이제 그 조사님들이 낚시를 할 때 그 고기를 잡지를 못했어요. 안 잡히니까 계속 미끌림만 발생했고요. 그런데 그런 이제 어초에서 안 잡혔기 때문에 그 선장님이 이제 그 작은 어초로 딱 포인트를 바꾸시더라고요. 근데 작은 어초에서 이제 운영법을 약간 그 패턴을 바꿨더니 입질이 오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입질 안 왔는데 저만 입질이 많이 왔어요. 굉장히 입질을 많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운영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빨리 이제 가라앉혀요. 저는 이제 제일 앞에 섰기 때문에 빨리 가라앉히면서 바로 뭐 작은 어초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작은 이제 그런 이제 그 지역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나타나기 예를 들어서 뭐 5초 전이다. 언제 나타날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느 정도 감은 알거든요. 그러면 바닥까지 빨리 가라앉혀요. 가라앉히는 거는 누구나 감을 알 수 있거든요. 가라앉힌 다음에 천천히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5바퀴를 돌려줘요. 천천히요. 어느 정도 속도로. 그리고 아직도 어초가 나타나면 선장님 올라가기 시작합니다라고 이제 방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5초, 5번만 감아줘요. 5번만 감아주고 빨리 다시 완전히 풀어버려요.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이 미끼가 바닥에 왔단 말이에요. 왔을 때 오고 두 바퀴만 감아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지금 물이 사물인데 내물인데 별로 유혹을 못해요. 이 낚시는 특히 누어 낚시 같은 경우는 유혹을 하지 못하면 거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기가 공격적으로 와서 따로 와가지고 물어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날도 지금 입질이 없는데 별로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조사님들이 잡지를 못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살짝 끌어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로 계속 5초 동안 끌어줬다가 다시 완전히 또 떨어뜨리고 다시 또 끌어줬다가 떨어뜨리고 그런 식으로 반복을 계속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고기가 쫓아와가지고 쫓아왔을 때 계속 그대로 감아줘요. 쫓아왔을 때 탁탁탁 느낌이 오는데 그 상태에서 챔질을 해버리면 꼬랑지만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냥 계속 감아주면 완전히 삼키거든요. 완전히 물어버리거든요. 그때까지 그냥 감아만 주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 아까 5번 감고 빨리 놓아버려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어초가 나타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초가 만약에 3m짜리다. 그러면 5번을 감아요. 감으면은 꼭대기에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어초가 낮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놓으면 아까보다는 빨리 떨어져요. 아까는 좀 길게 떠 있다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빨리 떨어져요. 다시 여기에서 또 5번을 감아요. 그리고 또 놓아요. 그런 식으로 또 어치가 좀 더 높아지도 마찬가지로 5번을 감고 놓고 그러면은 미끌림도 별로 발생하지 않고 계속 얘들을 움직여 주기 때문에 고기가 와서 딱 물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고기를 좀 잡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광어 낚시도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한번 생각 중이고요. 바로 이제 이 바늘 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 바늘은 굉장히 이제 저가형 바늘이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입걸림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저가임에도 불구하고 입걸림이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보통 루어가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배가 이렇게 갈라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배가 갈라진 쪽으로 끼워요. 이게 뭐 특별히 크게 관계는 없더라고요. 뭐 잘 끼우거나 안 끼우거나 별로 크게 관계는 없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끼워져 배가 갈라져 있는 부분 쪽으로요. 끝까지 끼워버려요. 끝까지 끼우고 그대로 돌려서 그냥 다시 정확하게 이쪽 가운데 반대쪽 등 뒤로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위쪽으로만 좀 당겨 주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끼우시면 바늘은 끼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요 바늘이 24호인데 우럭방울 24호인데 요 바늘이 우럭이건 광어건 다 일걸림이 되게 잘 돼서 굉장히 좀 또 싸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오신 조사님들이 이제 생미끼도 많이 갖고 왔는데 생미끼도 크게 반응은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질이 어떤 액션이 주지 않으면 입질이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출조를 하실 때 이제 필수, 지금 같은 경우 겨울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필수 준비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장갑. 저 같은 경우는 목장갑에다가 이제 실리콘 장갑을 한 번 더 끼웠어요. 왜냐하면 춥기 때문에 좀 예민한 작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중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고기 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바늘을 뺄 수 있는 거 준비가 되고, 그리고 이 바늘 같은 경우 처음에 도착하시자마자 반드시 이 바늘을 꽂을 수 있는 그런 스티로폴 같은 돼 있는 부분, 배마다 다 꽂을 수 있는 부분이 자기 앞에 다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최소 20개 정도 20개 정도를 다 꽂아 놔야 돼요. 그때마다 계속 바늘 하나 찾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 바로 효율성 있게 해야 마리수에 도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낚싯대는 지금 현재 이게 지금 라이트 지깅대인데 이거는 타이라바 잠돔을 잡을 수 있는 낚싯대인데 지금 이렇게 우럭채비, 그러니까 우럭채비 중에서 원줄이 길고, 그다음에 기둥 원줄이 길고, 그다음에 날리는 목줄, 약 한 40cm 정도 날리는 목줄이 있을 때는 낚싯대가 관계가 없어요.
지금 이런 타이라바떼를 그 라이트 지깅 때를 써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이번에 하려고 하는 낚싯대는 굉장히 강한 거. 저번에 그 문어를 잡았던 낚싯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야? 베네스인가? 다코스, 옥토퍼스, 그 중에 완전 헤비, 최고로 강한 거. 옛날에 그 저번에 문어 잡을 때 문어를 다 키로수가 굉장히 나와도 다 드롭봉을 했던 그 낚싯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이 기둥줄이 있고 날리는 줄이 목줄이 한 40cm 정도 되는 상태에서는 특히 어초 낚시에서는 굉장히 굵은 걸로 쓰는 것이 이로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초 가운데서 잡을 때 우리가 큰 것들이 물고 갑자기 내려갈 때 그 어초에 걸려버리거든요. 그럴 때 강제 집행을 하려면 굉장히 그 낚싯대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광어 같은 경우는 다운샷 전용 때나 아니면은 아까 그 라이트 지깅 때 그런 쪽으로 해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날리는 줄이 목줄이 좀 있을 때는 그런 거 전혀 낚싯대하고 관계가 없어요. 어떤 걸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강한 거, 굉장히 강한 걸로 쓰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도 재미있게 낚시를 해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채비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이